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시멘스 통합 시운전 소프트웨어 티아포탈과 S7 1500 PLC 시리즈에 대한 기초 기술 및 초기 시운전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시멘스 PLC를 처음 접하시거나 향후 프로젝트를 진행 예정이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라이브 데모를 진행하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멘스 시운전 소프트웨어 티아포탈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아포탈은 기존에 각각 나눠져 있었던 시멘스 PLC, HMI, 모션 제어, 서버 드라이브 등에 대해서 시운전 소프트웨어들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합친 통합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용자는 간편하고 효과적이며 최적화된 프로젝트 관리가 되었습니다. 티아포탈이 열렸으면 보시는 화면처럼 포탈 뷰가 보일 것입니다. 뷰 타입은 포탈 뷰 또는 프로젝트 뷰 두 가지로 나뉘는데, 프로젝트 뷰가 일반적이고 많이 쓰이므로 프로젝트 뷰를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뷰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하단 아래에 프로젝트 뷰 버튼이 있습니다. 먼저 화면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상위에 메뉴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많이 쓰이는 아이콘들을 모아놓은 툴바가 있습니다. 중앙 왼쪽에 프로젝트 트리 창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진행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실제 작업자가 작업을 하는 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진단 및 각종 설정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프로젝트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메뉴에 프로젝트, 뉴 버튼을 누르시거나 또는 툴바에 뉴 프로젝트 아이콘을 누르셔도 됩니다. 현재 프로젝트 트리 창에는 아무런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프로젝트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네임에 원하시는 이름을 입력하고 경로를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트 생성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바로 프로젝트가 생성이 완료가 됩니다. 생성이 완료가 되었으면 프로젝트 트리에 방금 입력한 테스트라는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만 생성했기 때문에 아무런 디바이스들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프로젝트 생성이 성공적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PLC를 등록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로 생성된 티아포탈 프로젝트 파일에 가상의 PLC를 등록하고 다운로드, 온라인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LC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신규로 생성된 프로젝트 파일 아래 Add New Device 버튼을 더블 클릭합니다. 다양한 타입의 제품 리스트를 볼 수 있는데 PLC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컨트롤러를 선택하고 중앙에 원하시는 PLC를 선택한 후 OK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추가가 완료가 되었으면 프로젝트 트리에 PLC가 등록이 되었으며 디바이스 앤 네트워크 화면에서 또한 PLC가 등록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장 버튼을 한번 누르고 이제 가상의 PLC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하드웨어를 가지고 동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하지만 PLC를 처음 접하시거나 하드웨어가 없으신 분들은 가상의 PLC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가상의 PLC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S7 PLC 심 어드밴스드를 실행시켜야 합니다. 인스턴스 네임에 원하시는 PLC 이름을 선택하시고 스타트 버튼을 누릅니다. 생성이 완료가 되었으면 액티브 PLC 인스턴스에 가상의 PLC가 생성이 되었고 IP 어드레스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TIA 포탈로 넘어가서 방금 생성된 PLC 프로젝트 파일을 다운로드 해 보겠습니다. 다운로드 하는 방법은 툴바에 다운로드 투 디바이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현재 연결 상태를 확인한 뒤 스타트 서치 버튼을 클릭하시면 가상의 PLC가 검색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한 번 더 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마 저와 같이 똑같은 순서로 진행을 하셨으면 동일하게 알람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상의 PLC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이름에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프로퍼티 버튼을 누르신 뒤에 프로텍션 그리고 여기 서포트 시뮬레이션 두링 블록 컴필레이션 버튼을 체크합니다. 다음 OK 버튼을 누릅니다. 한 번 더 다운로드를 해보고 아까 에러가 사라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었으며 가상의 PLC지만 동일하게 PLC 런 스탑 모드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완료 시점에서 PLC를 동작시키겠냐 메뉴가 있으므로 저는 스타트 모듈 버튼을 클릭 후에 피니시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PLC 심 컨트롤 파넬에서 확인해 보시면 아까 정지 상태였던 PLC가 런 상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PLC가 성공적으로 다운로드 완료했기 때문에 온라인 상태로 전환해 보겠습니다. 온라인 상태는 동일하게 툴바에 Go Online이라는 버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성공적으로 다운로드가 완료되었고 온라인 상태도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럼 다음 단계로 프로그램 테스트 및 태그 값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PLC 프로그램 간단한 테스트 및 태그 생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LC 메뉴에서 프로그램 블록에 보시면 기본으로 생성되어 있는 메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중앙 작업창에서 프로그램 할 수 있는 메뉴가 화면이 보입니다. 다양한 아이콘들이 확인이 됩니다. 먼저 컨택터를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컨택터가 추가가 됩니다. 삭제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버튼 딜리트 또는 키보드 딜리트 버튼을 누르시면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출력값을 위한 코일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컴파일을 해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컴파일을 진행했을 때 에러가 발생하면 아래 진단 창에서 어떠한 에러가 있는지 표시를 합니다. 접점 및 코일을 등록했기 때문에 태그를 등록해 보겠습니다. 태그를 등록 완료하고 다시 컴파일을 눌러 보겠습니다. 아까와 다른 에러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태그를 정확히 등록하기 위해서는 태그명을 치고 오른쪽 버튼 define 태그 명령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태그가 필요한 특성에 대해서 설정이 가능하고 define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컨택트 온이라는 태그가 성공적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코일 아웃도 동일한 방법으로
태그 정의를 내릴 수 있고, 메뉴 PLC 태그의 디폴트 태그 테이블에 들어가셔서 태그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태그를 등록이 완료가 되었으면 데이터 타입, 어드레스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PLC에서는 데이터 타입을 다양하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접점을 위한 태그이기 때문에 불 타입을 선택을 완료하고 다시 메인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면 두 가지 태그 및 접점 코일이 등록이 되었고, 컴파일 버튼을 눌렀을 때 에러가 없습니다. 다운로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컴파일 진행하고 에러가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저장 버튼을 한번 누르고 아까와 동일한 다운로드 to 디바이스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한 가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현재 PLC 프로그램이 수정된 곳은 오프라인 프로젝트 파일입니다. 온라인으로 바로 진행했을 때 온라인과 오프라인 프로젝트 파일이 다르기 때문에 오른쪽 LED에서 표시를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다운로드를 누르게 되고 오프라인 프로젝트가 온라인 프로젝트 파일과 동일하게 되었으면 초록색으로 변합니다. 프로그램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 온오프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주황색으로 색깔이 변하면서 프로그램의 상태값을 런타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일 접점을 강제로 살려 보겠습니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Modify to 1 또는 Ctrl F2 단축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태그를 온오프하는 또 다른 방법은 메뉴에서 Watch and Pause Table에 들어가서 Add New Watch Table을 더블 클릭하면 신규로 Watch Table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Watch Table이 생성이 되었고, 툴바에 화면 분할 기능을 써서 태그를 한 번 더 살려보겠습니다. 어드레스에 태그 주소값을 입력해도 되고, 네임에 태그명을 입력해도 됩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올 버튼을 누르고 동일한 방법으로 온오프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접점 제어였으며, 이제는 박스에 대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변경하고 박스를 선택한 뒤 클릭하면 선택된 네트워크에서 박스가 추가가 됩니다. 물음표가 있는데 여기 원하는 기능을 입력하면 됩니다. 이번에 진행할 부분은 타이머 펑션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타이머 펑션은 TON이라고 합니다. 타이머 펑션을 추가하게 되면 인스턴스 DB를 생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OK 버튼을 누릅니다. 생성이 완료가 되었으면 DB1 IC 타이머라는 DB가 연결이 되었고 해당 DB는 프로젝트 트리, 프로그램 블록, 아래 시스템 블록, 프로그램 리소스 아래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펑션 블록은 메모리 영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인스턴스 DB와 같이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입력에 컨택터 ON을 넣었고 출력에 코일 아웃을 한 상태에서 타이머 딜레이 값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펑션 블록 사용 방법에 대해서 처음 써보시게 되면 여기 펑션 블록에 마우스를 클릭하고 F1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펑션 블록의 간단한 디스크립션 그리고 입출력에 대한 특성, 타이밍 다이어그램, 사용 예제와 같은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고 타임 딜레이를 주기 위해서는 리셋 타임을 입력을 합니다. (5초) 이후에 코일이 출력이 나가는 기능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입력이 완료가 되었고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컴파일이 에러가 없었으며 다운로드가 성공적으로 완료가 되었고 한 번 더 런타임 러닝 상태에서 워치 테이블 코일에 설려 보겠습니다. 코일을 설리는 또 다른 방법은 변경될 값을 입력하고 여기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5초 뒤에 코일 아웃이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5초의 타이머 시간을 딜레이가 지난 뒤에 코일 아웃이 출력이 나갔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각종 펑션 블록에 대해서 테스트를 할 수가 있으며 펑션 블록에 대한 여러가지 타입들 또는 종류를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오른쪽 인스트럭션 탭을 누르시고 여기서 선택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타이머나 카운터, 비교 기능, 수학적 기능, 곱셈 나누기 더하기 같은
move, 데이터 타입을 변경하는 펑션 블록 등을 하나씩 테스트를 해보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효과적으로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간단한 프로그램 테스트를 완료하고 이제 시스템 클록 메모리를 태그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 상태로 전환하고 PLC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프로퍼티 선택하면 다양한 PLC 각종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기적으로 시스템 온오프하는 클럭 메모리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시스템 앤드 클럭 메모리를 선택하고 클럭 메모리 비트를 확인 후에 Enable the use of clock memory byte를 선택하겠습니다. 여러 가지의 주기 타입을 가지는 클럭이 생성이 되었고 여기서 M0.0, 0.1을 이미 저희가 쓰고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될 수 있으므로 시작 메모리 바이트를 1로 바꾸시게 되면 이 앞에 이 M1부터 시작을 합니다. OK 버튼을 누르고 PLC 태그가 등록되어 있는 PLC 태그 디폴트 태그 테이블에 들어가면 이렇게 클럭 메모리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컨택터를 하나 추가하고 코일 하나 추가하고 주기를 생성된 주기 클럭 2Hz 그리고 여기 LED out이라는 태그를 하나 생성하겠습니다. 생성이 완료되었으면 다시 컴파일 다운로드를 누르겠습니다. 다운로드 창에서 아까와 다르게 PLC를 스탑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을 수정했을 때는 PLC가 런 상태에서 업데이트가 가능하지만 시스템 메모리를 수정하는 경우는 반드시 스탑 올을 해야 됩니다. 또는 네트워크를 추가하거나 하드웨어 구성이 바뀌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러면 로드 버튼을 누르고 다시 PLC는 런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모니터링을 키게 되면 ELS로 동작하는 태그가 온오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네트워크 그리고 딜리트 네트워크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HMI를 간단하게 테스트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HMI 초기 설정 및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티아 포탈에서는 가상의 PLC를
시뮬레이션 하는 것과 같이 HMI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트리에 Add New Device를 더블 클릭하면 PLC 생성할 때와 마찬가지인 Add New Device 화면이 뜹니다. 여기서 HMI 선택하고 원하는 터치 파넬을 선택한 뒤에 OK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위자드 방식으로 터치 파넬 화면 구성, 초기 구성을 설정하고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PLC를 연결하겠습니다. 그리고 HMI의 다양한 옵션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크린 화면 구성을 설정할 수 있고, 이러한 스크린 구성은 뒤에 사용자가 직접 추가도 가능합니다. 생성이 완료되었으면 프로젝트에 HMI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스크린 0에서 태그를 연결해서 선택값을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툴박스가 있고 다양한 타입의 오브젝트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를 원하는 곳에 클릭을 하고 마우스로 끌어다가 놓으면 HMI 화면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지울 때는 딜리트 버튼을 누르시거나 오른쪽 마우스 버튼 딜리트를 누르면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크기를 변경하실 수도 있고,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아래쪽 프로퍼티 들어가며 해당 오브젝트 또는 엘리멘트에 원하는 설정들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태그의 온오프 선택값을 LED의 색깔 변화를 표현하기 위해서 저는 아래 애니메이션에 들어가서 다이나믹 컬러 앤 플래싱을 추가를 하고 PLC 태그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PLC 태그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PLC 메뉴에 등록되어 있는 PLC 태그 선택, 디폴트 태그 테이블을 누르면 앞서 생성된 태그 값들을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LED out이라는 태그를 연결하고 체크를 누르겠습니다. 레인지는 1일 때 빨간색으로 깜빡이는 것을 설정하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HMI 시뮬레이션을 위해서는 상위 툴바에서 스타트 시뮬레이션을 선택합니다. 이때 HMI를 클릭한 상태에서 하셔야 됩니다. 런타임으로 HMI가 실행이 되었고 스크린 0에 들어가면 LED가 들어왔습니다. 실제 값과 비교해 보면 여기 LED 아웃은 온오프 되고 있는데 HMI에서는 빨간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HMI에서 또 HMI 태그가 있습니다. 이 태그는 PLC 태그를 불러왔을 때 HMI도 동일한 태그가 추가가 됩니다. 이때 사이클 타임을 바꿀 수가 있는데 가장 빠른 100ms로 업데이트 사이클 타임을 바꾸겠습니다. 다시 한번 스타트 시뮬레이션 누르면 런타임을 실행하고 스크린에 들어가면 사이클 타임을 빨리 했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컨택트 온을 명령을 HMI를 통해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택트 온을 온오프 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버튼 모디파이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와치 테이블을 통해서 온오프를 하였습니다. 또한 HMI를 통해서 온오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스크린 제로에 들어가서 툴박스 버튼 엘리멘트 중에 버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추가하게 되면 입력 텍스트가 기본적으로 보여지는데 텍스트에서 컨택트 온이라고 입력하고 완료가 되었으면 다시 프로퍼티 이벤트 탭에 들어가서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떠한 조건에서 동작을 하는지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온오프 버튼을 테스트하면 한번 클릭했을 때 온, 한 번 더 클릭하면 오프로 해보기 위해서는 프레스 그리고 추가 버튼에서 에디트 비트 그 다음에 인버트 비트를 선택하겠습니다. 기능을 추가하면 태그를 등록할 수 있는데 이때 PLC 태그, 디폴트 태그 테이블 그리고 컨택트 온을 실행을 하겠습니다. 연결이 완료가 되었고 다시 한번 런타임 시뮬레이션을 실행을 하고 스크린 0 모니터 진행 상태에서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ON이 되었고 한 번 더 눌렀을 때는 OFF 한 번 눌렀을 때는 ON 해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PLC와 HMI를 가상으로 시뮬레이션 하지만 이 해당 프로젝트 파일은 실제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HMI 간단한 시뮬레이션 테스트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단계로 가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UDT 및 DB 생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UDT는 User Defined Type, DB는 데이터 블럭의 약자이며 PLC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User Defined Type, 즉 UDT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PLC 데이터 타입을 선택하고 Add New Data 타입을 더블 클릭하면 타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타입은 불, 워드, 인트, 리얼 같은 변수가 처리하는 데이터의 특성을 정의를 내리는 것이며, 유저 데이터 타입은 사용자가 다양한 데이터 타입 태그를 하나의 묶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 할 테스트는 모터 세대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블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모터를 선택하고 오른쪽 작업 화면에서 묶음으로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모터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변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모터 온, 모터 리셋, 모터 홈, 모터 포지션, 모터 스피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타입이 아닌 같이 다양한 조합의 입력값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럭처 구조로 또 만들 수 있습니다. 모터 온이나 리셋은 입력값이므로 입력값을 두고 아웃풋 스트럭트 해서 모터 헐트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구성이 완료가 되었으면 데이터 블럭을 생성하고 거기에 타입으로 생성된 모터 타입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블럭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블럭에 Add New 블록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메뉴 중 데이터 블럭을 선택하고 다시
하고 타입에서 생성된 모터 UDT를 선택하고 OK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생성된 DB 안에 이미 타입 변수가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모터 ON이라는 명령을 PLC로 직접 줘보겠습니다. 하나 더 추가하면 현재 타입 변수가 생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모터 추가할 수 있습니다. 추가가 완료되었으면 PLC를 선택하고 전체 컴파일 그리고 모터 컨트롤 DB에 가면 추가가 됩니다. 그럼 메인에 가서 네트워크를 하나 추가하고 동일하게 접점 및 코일을 추가한 상태에서 생성된 DB의 인풋 모터 ON을 입력을 하고 출력은 아웃풋 모터 러닝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다운로드를 진행하겠습니다. 데이터 타입이 변경되었고 글로벌 DB가 만들어졌으면 동일하게 PLC가 스탑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로드 PLC 런 그리고 모니터링 켜고 여기서 강제로 ON을 하면 기존의 컨택터 ON과 동일하게 기능을 합니다. 해당 값은 태그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PLC 태그의 내용이 아닌 DB의 값이 수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장점 하나를 말씀드리면 모터가 한 대가 아니라 세대일 때 각각별로 DB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레이 구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레이는 배열 구조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만든 거를 삭제하고 다시 add new 블럭, 데이터 블럭 컨트롤 선택하고 여기 타입에 보시면 array db라고 있습니다. 이를 선택하고 동일하게 array 데이터 타입은 모터 그리고 모터 세대이므로 0, 1, 2 선택하고 생성을 하면 db에 동일한 데이터 타입을 가지는 모터 세대를 구동할 수 있는 데이터 영역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다운로드가 진행이 안 되었으므로 다운로드를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데이터 영역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으므로 이렇게 각각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UDT를 많이 활용하면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상당히 직관적이고
구조화되게 작성될 수 있으므로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펑션 블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펑션 블록 생성 및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티아 포탈 및 GMS 시스템에서는 펑션 블록을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펑션 블록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PLC 프로그램 블록 Add New 블록을 더블 클릭합니다. 펑션 블록을 선택하고 원하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번에는 입력 2개를 받아서 더하기로 결과물을 내는 펑션 블록을 간단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언어 타입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데 펑션 블록 SCL 언어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OK 버튼을 선택하면 FBAD 펑션 블록이 생성이 되었고 작업 화면에서 SCL 에디터 창이 활성화가 됩니다. 펑션 블록은 데이터 블록, 즉 인스턴스 DB가 연결이 되어야 하고 입력 및 출력이 정의가 되어야 합니다. 입력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상위의 인풋에 입력을 추가하고 두 가지 입력을 추가했습니다. 아웃풋은 value A와 value B를 합산한 값을 출력해 보겠습니다. 아래 SCL 창에서 다음과 같이 한 줄짜리 프로그램을 작성했습니다. 결과는 value A와 value B를 합산한 값을 출력을 내라입니다. 완료가 되었으면 위에 툴바에서 컴파일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에러 메시지가 떴는데 이 경우는 데이터 타입 불이 잘못되었다 입니다. 이유를 살펴보면 입력값이 둘 다 비트 단위인데 출력값도 비트입니다. 데이터를 같이 처리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데이터 타입이어야 되며 특히 불 타입은 0과 1의 값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int로 데이터 타입을 변경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컴파일을 하면 에러가 사라졌습니다. 펑션 블록을 실제 프로그램에서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메인 프로그램에 호출이 되어야 합니다. 네트워크 3에서 추가된 펑션 블록을 선택하고 마우스로 드래그 앤 드랩으로 출력하면 인스턴스 DB를 생성하고 추가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펑션 블록에 대해서 몇 가지 테스트를 진행해 볼 건데 먼저 인스턴스 DB에 대한 데이터 처리입니다. 펑션 블록을 입력을 호출하고 입력에 아무런 값이 지정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데이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우선 다운로드를 선택하고
런타임으로 러닝을 시키면 value A와 value B가 현재 0이므로 결과값도 0입니다. 그러면 watchN 테이블에서 한번 생성된 db의 값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런타임 모니터링하고 10이라는 값과 20이라는 값을 추가한 상태에서 여기 버튼을 선택하면 입력이 되었고 거기에 대한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스턴스 db의 값을 변경함으로써 펑션 블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펑션 블록을 하나 더 추가하면 인스턴스 db가 하나 더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동일한 특성을 가지지만 첫 번째 펑션 블록과 두 번째 펑션 블록은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번 더 다운로드 워치 테이블 펑션 블록 방금 추가한 해서 첫 번째 펑션 블록은 첫 번째 펑션 블록은 50과 20을 더하는 70. 두 번째 펑션 블록은 하면 결과물이 다르게 나옵니다. 이처럼 펑션 블록을 생성하고 공통된 기능을 가진 펑션 블록을 여러 군데 재사용이 가능하므로 프로그램 양을 줄이고 구조화되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의 펑션 블록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입력의 값을 결과를 두 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더하기, 두 번째는 곱하기로 만들고 컴파일, 다운로드 메인에 가보면 변경된 것이 공통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입력을 하면 첫 번째 펑션 블록에서 50, 20 더하기 70 그리고 곱하기 1000 두 번째도
60, 900 이렇게 펑션 블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간단한 내용이었지만 상당히 많은 기능을 펑션 블록에다가 적용할 수 있고, 지멘스에서는 다양한 펑션 블록들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함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펑션 블록 생성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상 드라이브 및 간단한 위치 제어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TIA 포탈에서 PLC 테크놀로지 오브젝트 메뉴를 선택하고 Add New 오브젝트 가상의 드라이브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지멘스 CPU 1500으로 넘어오면서 모션 제어 기능을 별도의 모듈 및 라이센스 없이 사용이 가능하므로 효과적인 시운전 및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포지션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테크놀로지 오브젝트 포지션 액시스를 추가하겠습니다. 생성이 완료가 되었으면 다양한 메뉴들을 테크놀로지 오브젝트 안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상의 축이므로 베이직 파라미터 버추얼 액시스를 선택하고 기계 데이터는 디폴트 상태로 놔두겠습니다. 그러면 다운로드를 진행하고 온라인 상태에서 포지셔닝 액시스를 동작 테스트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래 메뉴 커미셔닝에 들어가서 마스터 컨트롤 온, 모터 온을 선택하면 상태 값을 확인할 수 있고 오퍼레이팅 모드로 다양하게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그를 선택하고 마우스로 포워드 또는 백워드를 눌러보시면 가상의 드라이브지만 위치 값이나 속도 값이 변경이 됩니다. 우선 TO를 생성하고 컨트롤 패널에서 테스트를 진행했으므로 프로그램 펑션 블록을 써보겠습니다. 메인에 가서 네트워크사 인스트럭션에 가보면 지멘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펑션 블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모션 제어 관련된 거는 테크놀로지, 모션 컨트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동일한 방법으로 선택하고 마우스를 끌어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인스턴스 DB까지 생성하고 완료가 되었으면 액시스에 테크놀로지 오브젝트 포지셔닝 액시스를 추가합니다.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펑션을 선택하고 F1 버튼을 누르면 매뉴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곧바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진행하고 와치 테이블에서 생성된 인스턴스 DB MC 파워 enable을 비트를 살려 보겠습니다. 입력을 하면 펑션 블록에서 입력이 들어갔고 상태값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에러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TO 상태값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는 테크놀로지 오브젝트, 포지셔닝 액시스, 진단 기능에 들어가셔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모터가 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몇 가지 펑션 블록을 좀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알람이 떴을 때 리셋하기 위한 펑션 블록, 그리고 원점을 포지션 제어에 필수적인 원점을 잡기 위한 펑션 블록 MC 홈, 그리고 포지션 제어를 위한 MC move absolute를 추가하겠습니다. 마우스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간편하게 기능을 추가했으며 MC 파워와 마찬가지로 테크놀로지 오브젝트 축을 끌어서 입력이 되면 기본적인 사용 조건은 끝납니다. 현재 상태에서 다시 한번 프로그램 다운로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와치 테이블과 프로그램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실제 가상 드라이브지만 실제와 동일한 조건에서 테스트가 가능한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원점을 잡기 전에 포지션 명령을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타겟 포지션 100이라는 값을 움직여라. 명령을 주면 에러가 발생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이 에러가 발생했고 에러는 액시스가 not homing이다. 즉 절대값 위치로 이동할 때 기준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에러를 발생시켰습니다. 저희가 이미 리셋 펑션 블록을 추가했기 때문에 에러를 클리어 하겠습니다. 에러가 클리어 됐고 이번에는 MC 홈 명령을 주면 현재 안 잡혀 있는 호밍이 잡히게 됩니다. 원점이 잡혔으므로 다시 한번 명령을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원하는 값으로 동작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당 DB에 대한
해당 포지션에 대한 값을 db로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여기 테크놀로지 오브젝트 포지션 액시스에서 그걸 입력하고 액츄얼 포지션 선택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값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기능을 좀 더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트레이스 기능입니다. 저희가 수치상으로 와치 테이블에서 값의 변화를 알 수가 있지만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트렌드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트레이스, add new trace 기능을 해서 트레이스를 추가하고 db에 있는 데이터 값을 곡선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컨피그레이션에서 보시면 태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태그는 생성된 태그 외에 아까 보셨던 포지션 액시스 TO에 대한 액츄얼 포지션 값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완료가 되었으면 이 버튼에서 다운로드 누르면 실제 파형을 확인할 수 있고 런을 선택하면 현재 0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포지션을 이동해 보겠습니다. 1000이라는 값으로 선택하고 움직이면 값에 대한 트렌드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스 기능으로 이런 TO에 있는 DB 또는 인스턴스 DB 아니면 글로벌 DB 태그 모든 PLC에서 처리하는 데이터들을 전부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완료가 되었으면 이번에는 HMI를 통해서 동작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HMI 스크린, 이번에는 스크린 1번 하고 툴박스, 저희가 이미 버튼을 하는 방법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모터 포지션 그리고 위치 값을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텍스트를 하나 그리고 실제 포지션 그리고 텍스트 일단 간단하게 배치를 했고 여기서 버튼에 대한 기능 정의를 하겠습니다. 해당 버튼은 한번 눌렀을 때 트리거 조건으로 감지하기 때문에 릴리즈 클릭
프레스 기능에 셋 피트, 와일 키 프레스들을 선택하고 프로그램 블럭, 시스템 블럭, 포지션 앱솔루트, 이스큐트 해서 연결을 원하는 DB 값을 찾아서 OK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입력 값은 프로퍼티, 제너럴, 동일한 move absolute 펑션 블럭 인스턴스 DB 내에 포지션 선택하고 입력, 그리고 액츄얼 포지션은 TODB에 있는 액츄얼 포지션을 선택하고 OK. 이 부분은 아웃풋심으로 아웃풋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액츄얼 포지션의 값의 사이클 타임을 빠르게 해야 좀 더 자세하게 그래프를 볼 수 있으므로 수치 변화를 볼 수 있으므로 HMI 태그에 디폴트 태그 테이블 그리고 동일하게 생성된 TO의 DB의 값을 1초가 아닌 100ms로 변경하겠습니다. 됐으면 HMI를 런타임으로 변경하고 실행하고 스크린 1번 타겟값 하면 실제 액츄얼 포지션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처럼 펑션 블럭을 테스트하고 속도를 바꾸든지 포지션을 바꾸고 하는 다양한 기능 테스트를 시뮬레이션만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지멘스 PLC S7 1500 시리즈와 TIA 포탈을 활용한 기초 시운전 과정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